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 줄의 파동을 넘어가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네 이런 파동들의 현상이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볼 겁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줄의 파동이었고요. 파동을 여러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지금 이 순간입니다. 뭐냐면 소리가 파동인 거죠. 또 뭐냐면 파동 현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음파고 그 음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주된 내용일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음파들의 이야기를 할 건데 음파는 지금까지 배운 줄의 파동과 좀 다르게 보자면 지금까지 배운 파동은 뭐냐? 네, 가로, 진동, 가로행, 네, 팽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줄을 진동할 때는. 근데 소리라는 건 그렇게 진동하지 않고요. 소리라는 건 뭐냐? 네, 종으로 진동해요. 그래서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공기 분자가 있으면 이 공기 분자가 이런 형태로 진동한다고요. 좌우로 진동합니다. 그런 형태가 진동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보면 위아래로 진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하냐? 얘네들은 이런 형태로 네, 공기 분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곳이 있고 적게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뭐하냐? 얘를 미란 부분, 얘를 소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모한 부분이 또 생겨? 미란 부분이 생깁니다. 또 뭐냐면 분자들이 많아. 같은 공간에 분자가 많으니까 말 그대로 뭐야? 미란 부분은 밀도가 높은 부분이야. 얘네들 뭐냐? 밀도가 높은 부분이고 얘는 밀도가 낮은 부분은 소환 부분이라고 합니다. 얘가 이런 형태로 네, 만들어지고요. 미란 부분과 미란 부분 사이 아니면 소환 부분과 소환 부분 사이를 뭐라 하죠? 우리 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얘 음파의 파장이라고. 이렇게 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러면서 표현하는데 얘네들을 아주 명확하게 따지는 방법은 뭐냐면 얘네들은 네, 미란 부분은 공기 분자가 압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압력이 최대인 지점이에요. 당연히 뭉쳐져 있어. 많이 몰려져 있어. 퍼질 거라고. 압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소환 부분은 뭐하냐? 이미 너무 팽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생각으로. 그래서 원래는 명확하게 따지면 네,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는 그냥 변이, 공기 분자의 얘 변이만 가지고서 이야기할 겁니다. 공기 분자가 좌우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얘네들이 이제 Y를 쓰지 않고 X를 사용해요. 좌우로 움직인다라고 표현할 때. 그래서 얘네들의 X축에 따른 거리 1차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얘네들은 당연히 어떤 얘도 똑같은 진폭을 가집니다. 변이 진폭. 진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갈 수 있는 최대 거리를 보장을 변이 진폭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이에요. 얘가 변이 진폭인 거고 얘네들을 진동하니까 이런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소리도 보면 이런 소리들도 이런 음파들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음파를 얘기할 때 지금 여러분 들으면 음파들 되게 많습니다. 이게 파가 되게 많은데 얘네들은 파를 되게 독립적으로 작용해요. 여러 가지 파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같이 합쳐서 중첩해서 들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뒷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파가 보일 거예요. 오른쪽에 이런 파가 보입니다. 네, 이런 파를 뭐라고 하냐? 토대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이니까 이런 파형의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파도 존재한다는 거죠. 소리에서 음파가 존재할 때. 그럴 때 이렇게 파의 형태를 나타내는 게 뭐냐? 이런 게 맵싱입니다. 소리에. 얘는 뭐야? 파형에 관련된 거라는 거. 파가 어떤 형태냐를 하는 게 맵싱인 거고 우리가 소리에서 3요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의 뭐냐? 피치입니다. 피치. 높이예요. 높이. 얘는 뭐랑 관련된 진동성 관련이 있어요. 피치.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얘는 뭐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랑 달라요. 왜? 두 번째 말하는 게 훨씬 더 높다. 그게 피치입니다. 그게 뭐를 바꾼 거냐? 내가 진동수 바꾼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있어요. 소리에는 뭐가 있어? 세 개가 있습니다. 소리도 당연히 파동이기 때문에. 소리의 세 개는 뭐랑 관련이 있느냐? 여러 가지랑 관련이 있어요. 그 관련이 있는데 얘네들은 네, 보통은 진폭이랑 많이 관련이 있긴 합니다. 진폭을 많이 늘리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 정도인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이 정도라는 게 뭐야? 진폭이 높아졌다는 소리예요. 얘가 세 개가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음이 같다라는 건 뭐냐? 진동수와 같은 형태였다는 거야. 뭐냐? 여기서 소리 해결 때 진폭이랑 보통 관련이 있다는 거지. 네. 근데 이런 걸 소리의 3요소라고 하고요. 우리는 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일단 근데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톤일파를 보면
그럼 존재파도 뭐냐 이런 파형을 이루는 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다양한 파가 많아 라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이런 파도 잘 보고 나면 이런 파를 만들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하냐 이런 파도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파동을 더해요. 그러면 파가 좀 달라집니다. 거기다가 더 얇은 파를 더해요. 진동서 높은 파동을. 이런 형태로 각각의 진폭을 가지고 각각의 진동소를 가지고 각각의 진폭을 가지고 각각의 진동소를 가지고 각각의 진폭을 가지고 진동소를 가지고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중첩의 원리가 성립된다는 건 뭐냐? 얘네들을 반대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시 얘를 분석하면 그게 뭐야? 그게 퓨리에 변환이라는 거야. 퓨리에 변환이라는 거고 그건 제가 뭘 하고 있느냐? 네, 브룩에서 다룰 예정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퓨리에 변환이라고 하고 지금 보면 통계파도요. 그래프 두 개 있죠. 여기 밑에 뭐냐? 주파수별 진폭이 있어요. 왜냐면 저 통계파를 만들려면 밑에 주파수가 그만큼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실제로 그 주파수 진폭을 다 더하면 그런 형태의 통계파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만들어낸 통계파라. 네. 그래서 소리라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소리의 색입니다. 색이. 왜? 색이라는 건 결국엔 에너지거든. 네. 이 에너지인데 소리의 에너지라는 건 줄의 에너지에서 가져와 차용해. 똑같아. 우리가 줄에서의 에너지라고 하면 줄에서 인류를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인류, 세기 전에 인류를 얘기한 적 있는데 얘네가 2분의 1에 뮤에 여러분 멘탈 터졌던 거 얘가 이런 형태였었어요. 네. 얘가 에너지가 전달될 때 선의 밀도가 중요해. 말은 말해서 에너지가 많이 가니까. 장력, 자바장의 힘이 크면 클수록 보건력이 강했기 때문에 많이 전달됐어. 진폭의 제곱비례하고 진동의 제곱비례 했단 말이야. 소리의 세기도 그렇습니다. 소리의 세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비례하느냐? 2분의 1에 비례하는데 선밀도에 관련된 공기가 얼마나 밀도를 채우고 있어? 뭐에 비례해? 밀도가 공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세기가 참 많이 전달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줄에서의 장력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공기에서는 부피 탄성률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공기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압축과 팽창한다 그랬잖아. 뭐냐면 공기는 압축시켜 놓으면 얘네들이 팽창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 힘을 이용한다는 소리야. 부피 탄성률이라는 거. 압축했다고 팽창하고 압축했다 팽창하고 이런 거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고요. 얘도 똑같이 소리의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고주파를 계속 쓰면 여러분한테 에너지가 더 많이 가고 있는 거긴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얘네들도 진폭의 제곱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보통은 소리의 세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보통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2분의 1에 로에 V에 오메가 제곱 SM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 왜냐면 소리의 속도가 조금 일률적이거든. 대부분 알아. 소리의 속도는 몇? 아는데? 한 번도 몰라? 340. 340 정도거든요. 소리의 세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온도가에 따라 변하긴 하는데 소리의 세기는 340 정도고 얘네들이 실제로는 줄의 속도가 이거였어요. 우리 아까 계산할 때, 정리할 때. 소리도요, 속도가 이렇게 됩니다. 소리는 공파의 속도는 이런 형태로 공기의 밀도에 비례하고요. 공기의 장력 역할은 부피 탄성률에 비례해요.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저 지금 소리 속도 구하는 과정은 네, 솔직히 얘기하면 있었는데 생략했어. 너네들이 멘탈 터지는 걸 보고 하지 말자. 이 정도의 의미다. 네. 근데 지금 저렇게 되는 세기는 중간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렇게 되는 세기는 위에는 인류고 밑에 세기야. 뭔가 이상해. 우리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어. 소리 세기는 퍼져 나간다고 가정하면 이 인류를 뭐 해야 돼? 면적으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관에다가만 얘기하고 관에서 어디를 안 나가. 그러면 당연히 내가 말한 에너지 다 그대로 가요. 근데 실제로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 들리는데 예를 들면 저기에서 3학년 4반에서 형태 들리니? 안 들려. 뭐냐? 줄어들었다 소리야. 그럼 내가 말했는데 줄어들었어. 세기가 줄어들었다고. 얘가 줄었어. 당연스럽게 우리는 이 면적만큼 줄여야 돼. 당연한 거잖아. 근데 저기에 한이 없어. 저 면적각 어디 들어가 있을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데 3학 4반에서 안 들려. 거리가 멀어졌어. 뭐가 줄어든 걸까? 이 중에서 줄어든 건 얘입니다. 내가 말한 진동수 2은 안 변해.
웬만해서 진동수 그대로 유지돼서 가. 공기 밀도 안 변해. 소리 속력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안 변해. 그래서 뭐가 변한 거야? 진폭이 줄어든 거야. 거리가. 그러니까 얘가 R제곱분 1에 비례한 거고 원위 진폭이 3,000이라고 가정할 때 R분의 1로 감소하는 형태였나 봐요. 이런 형태로 소리 세기가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때 소리 세기를 이야기하면 지금 제가 꽤 많이 높였습니다. 성량을. 진폭을 많이 높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 세기는 그렇게 안 높아지거든요. 이거는 인체공학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에 비례해서 실제로 진폭이 내가 주파수 내려오는 이 주파수 아니면 진폭에 비례해서 소리의 세기가 다 들려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들리지 않아. 그래서 뭐냐 소리의 세기를 우리가 하나로 좀 가정해서 전화기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10배 했더니 약 2배 정도 증가하네. 100배 했더니 한 뭐 4배 정도 증가하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데시벨이라고 그래요. 네. 들어봤어요. 이 데시벨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은 좀 큰 거고 제가 지금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데시벨 몇 데시벨이게요? 보통 40. 아니요 70 정도요. 70에서 80사이. 제가 아! 하고 소리 지르는 거 몇 데시벨이게요? 100은 넘. 요거 이 정도면 120, 100까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방금 아르란 거랑 음량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네. 근데 데시벨 얼마 차이밖에 안 나냐? 네, 70에서 120 정도밖에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진폭을 찍어보면 엄청나게 커요. 왜 그러냐? 우리 귀가 느끼는 게 소리를 느끼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냐? 바라봤더니 계산해봤더니 이 정도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소리의 세기를 우리가 느끼는 건 이 정도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로그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귀의 세기가. 그래서 이 I0라는 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소 주파수였지. 나는 말하고 안 들리지. 뭐냐? 이 소리의 세기가 가장 최소한의 진폭인 거야. 그게 소리의 세기인 거야. 얘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인가? 1.05가? 그 정도 있을걸요? 그 정도인데 그거에 비례해서 얘네 상속값이고 얘네 실제로 내가 내는 소리의 세기가 이건데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10배를 해요. 내가 10배 많은 소리를 냈다고 칠 때 이 베타 프라임은 10의 로그 I0의 10i가 된다. 그래서 얘는 10의 로그 I0의 i에 더하기 로그 10 이렇게 나눠져요. 왜? 두 개 곱하기니까.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기본 소리 세기에 실제로는 10 정도만 증가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배 크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데시벨 몇만 올라가? 10 정도 올라가. 10 정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70에서 120으로 하면 50데시벨 높인 거잖아. 몇 배 얘기한 거예요? 10의 5승배 얘기야.